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강의 인사를 잘하자. I'm your teacher. 정령, 기억이 나지 않는단 말이냐? 너의 기억 속에는 인사관리가 없단 말이냐? 저에게서 무엇을 찾으시옵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인사를 모르옵니다. 한 번 듣고 말았지?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라고.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예. 다음에 이제 생애 경력 개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지는. 왜 그러지? 오늘 찌개가 너무 매워서 그랬나 봐요. 내가 자꾸 말을 길게 했나? 아니, 찌개가 오늘 매워가지고 좀, 이 홍조, 얼굴에 안면 홍조. 귀요미. 귀요미. 저걸 뭐라고 하던데? 뭐요? 볼터치? 아니, 이런 얘기 하면 돼. 촌년병이라고 아세요? 촌년병? 알아요. 얼굴 빨개지는 거. 그러니까 형 좀 그거 같아. 어떡해. 이렇게 얼굴 막 추우면은 이렇게 여기 볼면 이렇게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호빵맨 같아요. 귀여우세요. 아, 진짜로? 네. 아니, 거울을 못 봐가지고. 용만이. 거울 여기요. 바로 드립니다. 예. 용만이 닮으신. 근데 이 거울 안에 얼굴도 안 들어가. 거울에 얼굴이 안 들어가. 그래서 지금 팔 이렇게 보고 있어. 아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코하고 입만 보여. 코하고 입만 보여. 어떡해.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저희가 이 감각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늘어지는 건지 이게 지금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테이프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유게요? 오랜만에 해서. 뭐, 네, 저희야 뭐 네. 팟캐스트 자체가 저희가 뭐 몇 회에 끝낸다는 거 없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 끝나고도 좀 애매하죠? 뭐 하실지. 그래서 애매하시죠? 지금 새로운 수익 모델을 지금 창출하시려고 수익 모델.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지금 저는 원래 이 팟캐스트 방송에 이제 이거 쭉 하면 이건 어쨌든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역사에 계속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학원 오기 전에 일단 방송 듣고 나면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쌓고 학원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도 빠르고 이제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꼭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현우 노무사님이 그만두고 학원계 입성할 때 인지도가 대박 클 거다. 너무 앞서가는데? 아니 저희 이현우 노무사님은 시집 가시고 저도 이제 또 뭐 다른 걸 하다가 갑자기 했는데 걔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현우 노무사님 회사 이제 그만뒀어. 내가 강의 자리가 난 생겼어. 내가 그렇게 용의주도한 사람이 아니야. 네, 어쨌든 오늘 좀 길어져가지고 네. 그냥 뭐 우리 마음이니까 오늘은 그럼요. 개발 관리 부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뭐 더 다음 시간 하시는 거. 이러고 이제 다음 주에 참여합니다 이런다. 분명히. 저희가 또 이 참여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재미를 위하여서. 네. 참 저번 주에 스타워즈 목소리는 그거 괜찮던데요? 재밌던데요? 다스베이더 네. 목소리 효과는 혹시 누가 낸 겁니까? 누구였어요? 우리 목소리 탤런트.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아이고 나 벌써 말했는데.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이혜선 노무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다 안 맞춘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혜선 노무사와 그리고 밥값은 그분이 정답을 내야 맞추신 분이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혜선 노무사님 식사하는 거 영광이거든요. 그럼. 진짜요? 왜냐면 제가 그 저번 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팟캐스트를 얘기를 했더니 대단한 것 같대요. 그런 것 같대요. 어떻게 팟캐스트에 이 방송을 하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다고.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아까 그분도 주변에 이제 직장인분이 주변에 팟캐스트를 한다 했더니 세상 좁다고 그런 분이 또 주변에 계시다고 하기 때문에 이혜선 노무사님과 밥을 먹는 건 영광이라는 거죠. 진짜 얼토당토하게 진짜 얼토당토하게 끼워 맞추신다. 해성 깔때기입니다. 이혜선 노무사님 시간은 많습니다. 돈이 없지. 저 잘 싸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싸요? 저 잘 싸요. 초반에 한 번 밥을 사면은 한 3번은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한 번 거하게 쏘시면은 빕스 행사할 때 10,000원짜리. 자, 어쨌든 예. 목소리의 주인공을 한번 맞춰보세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1, 2, 3을 녹음해가지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생애 경력 개발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생애 경력 개발은 일단 홀을 아까 설명했죠? 네. 그쵸. 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의 생애 경력 홀. 개발. 구멍. 재미없습니다. 아, 그래? 룸 말고 홀. 나 스트레스 받아 진짜 맨날. 단체 채팅방에서도 계속 이상한 개그 하시고. 단체 채팅방 개그 뭐 재밌었던 거. 재미 하나도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네. 단체 채팅방 개그를 하시면서 네. 자기 유머 관계 훨씬 뛰어나다고 맨날 자랑하시잖아요. 재밌었어요? 아니, 옛날에 그거 웃겼잖아. 저기 뭐요?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문자질 하니까는 지금 호주인 교수님이 째려본다고. 그거는 제가 웃긴 거죠. 제가 오타를 냈으니까. 오타가 아니라 내가 잘못 봤다고 한 거예요. 그랬나요? 내가 호주를 호구로 봤어. 그래서 호구인 교수님. 아니 교수가 호구인데 째려본다고 왜 쫄지? 진짜. 경력 개발 좀 해주세요. 생애 경력. 경력개발은 조직이 개인의 생애에 따라서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절대 이 시간을 맞추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조직의 개인의 생애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맞춰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서 이에 따라서 경력 개발을 시켜주는 건 생애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쵸.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부분 평가 다음에 또 갑자기 왜 평가 끝났는데 또 생애 경력 개발 경로냐라고 네. 나오는데 이거는 경력 개발 설계 쪽에 이제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인데 분량이 크니까 뒤로 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갑자기 평가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조와 맥락을 이해시켜준다. 역시 고득점 강사. 예, 역시. 이 스트럭처를 제가 또 스트럭처 전문 강사. 제가 그래서 GS 2기 많이 추천했어요. 스트럭처 깔때기. 스트럭처 전문 학원 강사. 관계자 여러분 저 강의 좀 해주세요. 아버님! 물려주셔야죠, 우리한테 좀. 네? 구조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초기, 중기, 후기 단계 이거는 기출이 됐었죠. 19회 때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기업 내 간단히 좀 넘어가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기업 내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초기, 중기, 후기 단계로 구분할 때 각 단계에 있어서 기업의 관리 활동을 논하시오. 네. 이 문제의 쟁점은 초기, 중기, 후기 단계라는 것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기업의 관리 활동 그러면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업원 중심이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기업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기업에서 경력 기회를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네. 기업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포인트였죠. 네. GS 2기에 들어오시면 포인트를 설명해 드립니다. 저도요. 우리가 지금 이현우 변호사님은 또 뭐 하실 겁니까? 저도 GS 2기에서 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게 학원 관계자로 잡아주세요. 이 쟁점,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구조와 맥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고요. 이거 GS 2기 개강하기 전에 올려줘야 하는데 빨리 녹음해. GS 2기 개강하고 올려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그렇죠.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직사회와 이게 포인트죠. 조직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네. 것들인데 또 초기 단계를 3인공제에 보면은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초기 단계를 정착 단계와 성취 단계.
그러니까 정착 단계는 종업원이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조직 사회를 시켜주는 건데, 정착 단계에서 이제 문제는 얘가 이 신입사원의 조기 이직의 방안. 그래서 조기 이직의 방안. 진짜 강의하세요.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귓속말 하셔서. 쪽지했거든요.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정착 단계에서는 생각할 게, 내년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확보나 방출 관리 부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슈 및 트렌드적인 25점짜리를 생각하시면은 신입사원의 조기 이직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이 핵심 경력 개발을 할지 확보 관리하고 방출 이직 관리 이런 부분하고 이 종합적인 문제예요. 25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정착 단계에서 그러면은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조직 차원에서는 모집과 선발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배운 것처럼 이 RJP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업원에게 이 조직에 빨리 정착하고 조직사회를 시켜주는 과정, 그리고 직무에서도 도전적인 직무를 부여해서 뭔가 이 성취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평가에 대해서는 피드백, 그래서 건설적 피드백, 그리고 최일선에 있는 감독자들은 또한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하고, 또한 멘토링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 종업원의 정착을 도와줘야겠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력 개발의 전략을 수립하고 개인의 경력 탐색이나 개발 목적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겠죠. 본인의 이제 경력의 목적이나 경력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하고, 정착이 된 다음에는 사람은 이 안정화가 되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취 단계로 들어가면은 약간의 이 성취 의욕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단계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성취를 시킬 수 있도록 도전적인 과제나 책임을 부여하고, 그리고 성취된 거에 대한 평가 피드백 과정, 그리고 경력 경로에서 유연적인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그리고 정착 단계에서 이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고칠 수 있게 이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됐으니까 경력 계획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립해주는, 조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이 성취하면서 조직의 목적, 그래서 실천 목적을 수립하고, 목적에 따라서 성과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높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력 경로에서 유연적인 진로 경력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초기 단계에 경력 개발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기 단계로 보시면은, 중기 단계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중반기요, 중년. 그래서 이제 정착된 뒤에 조직에서 유지 단계죠. 그래서 유지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유지 단계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경력 정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뒷부분에 설명하는 경력 정체인데,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중기의 경력 개발에서 경력 정체를 쓸 수도 있고요. 경력 정체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직 중기의 경력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써야 하고요. 꼭 써야 하는 두 부분,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이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중기 단계에서 그러면 생각하시는 문제는, 조직에 들어와서 중기 단계면은 승진의 한계, 그런 경력 정체 부분, 그리고 능력의 진부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조직에 들어올 때 뭔가 이 조직이 들어와서 새로운 능력을 키웠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죠. 지식을 까먹게 되는. 그래서 이제 진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적응하지 잘 못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 전환기죠.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진로의 전환점, 이런 부분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그러면 이러한 중기의 특성을 봤을 때 어떠한 경력 개발 기회를 설계해줘야 하냐 했을 때, 중기의 경력 관리에 대해서 조직에서 이해를 하고, 유연적인 경력 기회와 그리고 새로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무 개선을 할 수 있는 능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멘토링, 코칭 이런 것들, 보상 시스템, 그런 것들을 해줘야겠고요. 개인 차원에서는 이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고,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후기 단계에서는 이제 중기 이후에 은퇴를 준비한 단계죠. 정년퇴직을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나 조직 차원에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 계획 프로그램, 아웃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이 후기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를 설계한다거나 고령 인력에 대한 뭐 조직의 이해를 이제 고정관념 이런 분들은 성과가 늦고 성과가 더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목표를 다시 정립해서 새로운 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빨리 하려고 좀 말이 빨랐습니다. 네. 또 반성합니다. 또 가나? 이현우 노무사님은 또 이제 부연 설명을 또 하시면은 예. 안 돼. 안 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 또 엄청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예. 중기 경력 개발 관련해서는 그 경력 정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뒷부분에 설명한다고 그쵸.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력 정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제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후기 경력 개발 쪽에서는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그 퇴직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회사에서 준비를 시켜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별도의 문제로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기를 잘 보셔야 될 끝인가요? 것 같아요. 끝인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경력 정체 부분이 아직 시험이 나왔나요? 중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앞뒤를 다 자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중기를 잘 보세요. 네. 예, 이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네, 중기를 잘 보세요. 경력 개발 부분은 이 1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중기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중기도 만듭니까? 송중기? 송중기? 중기 송중기 얘기한 거였어? 송중기, 하이. 중기. 근데 이제 중기 그러니까 직장인이 이제 여기에 이제 중기라고 이현우 보면 노무사님 지금 중기십니까? 아니요, 전 초기입니다. 경력 정체 상태십니까? 궁금하네요. 요즘 보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주관적 경력 정체인 것 같아. 객관적인 경력 정체. 맞아, 주관적? 그 경력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 하우패스. 중기 관련해서는 기업이 개인들로 종업원들로부터 가장 생산성이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뽑아먹고자 하는 시기일 거란 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 익숙해졌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적응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비껴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상당히 이제 많은 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이 사람들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더 끌어내서 더 많은 것을 뽑아낼 건가? 골수까지 빼먹을 건가? 쪽쪽. 이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은 의욕을 이끌어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능력을 다시 이끌어주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기업에서 이제 중기 경력에 있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아니 이분들이 아니라 요 부분은 심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기 쪽으로. 교수님이랑 똑같은 말씀하시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기가 가장 골치가 아픈 관리. 그렇죠. 그럴 수밖에 기간이라고. 없어요. 어느덧 제가 교수님들과 같은 레벨에 올라 있는 학원가에서 어서 대모셔가셔야 치명적인 실력을 가진 치명적인 실력? 교수님들의 치실 강사. 이런 거 문자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거. 지식이 강사. 미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 경력 정체. 네, 경력 설명해 정체를 보는데 경력 정체를 보기 전에 대부분은 객관적 경력 정체만 생각하시는데 네. 주관적 경력 정체 꼭 생각하세요. 그니까요. 이 객관적 경력 정체는 이 조직의 그러니까 경력 정체라는 것 자체를 보면은 조직 생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승진 정체와의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 구별 개념 생각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항상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경력 정체 하면 이 느낌이 이 객관적 경력 정체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적으로 네.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못하는 거, 직급 상위 직급이 제한돼서 경력 정체가 된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인데 주관적 경력 정체는 이 개인이 이제 직급 상승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이제 직무에 대한 태도나 이런 부분들 불만족이죠. 네. 승진은 제대로 되는데 항상 불만인 거. 그래서 이제 승진은 제대로 되는데 불만을 갖고 있는 경력 정체 이런 부분에 이제 직급 상승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네. 개인의 직무에서 도전감,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해 보고 유형에 따라, 그러니까 경력 정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주고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안을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답안제 너무 네. 암기. 그래서 객관적 경력 정체 하면 생각했을 때 이제 직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네네. 주관적인 부분은 개인의 동기부여나 심리적인 차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키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적 운영 방안도 이 구조는 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답안지 쓰기 좀 쉬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유형은 뭐 유형은 객관적 경력 정체, 주관적 경력 정체로 크게 예. 보시고 이제 이제 구체적인 이거에 대해 이제 반응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상형, 방어형, 성과 미달형, 절망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교과서 보면서 이제 네네. 참고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일단 돌멩이를 채워놓고 그 사이사이 모래알을 붓는 게 좋은 거지. 예.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경력 정체의 극복 방안 아까 얘기한 객관적 경력 정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은 객관적으로 직급이 올라갈 데가 없다 하면은 이 파일을 키우면 되죠. 피라미드 네. 크기를 키우면 되니까 사업부 확장을 통해서 조직을 확장시키면은 당연히 네. 상위 직급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단점은 조직이 이제 그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부분. 그쵸. 뭐 네. 삼성이라는 조직을 2배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조직을. 와우. 와우. LG 2배로 키우고. 네, 어우,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문제죠. 그쵸.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2배로 키워야 하고. 사업을 2배로 키우면은 분명히 경영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게 돼서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약간. 예, 그런 네. 부분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힘든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이제 진로 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직능 자격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 제도는 이제 관리직이나 전문 능력 이런 전문 지식을 올리기 위해서 네. 이 조직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관리직을 선택하면은 이제 승진 경쟁을 치열하도록 설계하고 일정직까지 보상 수준도 전문직보다 낮게 책정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 주고 이현우 농산지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은 관리직보다는 그냥 전문직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상위 직급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직능 자격제도. 그래서 이 직능급 이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임금제도에서 직능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직능의 등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등급을 만들어주고 이 평가 부분에서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통해서 일정한 직능 등급이 되면 다음 등급으로 올려주는 제도죠. 그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주관적인 게 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역량이나 능력을 키우면은 네. 이 다음 직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경력 정체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고 주관적 경력 정체의 경우에는 개인의 이 심리적인 부분이 크죠. 이 승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되는데 괜히 인생에 이 공허하고 쓸쓸하고 쓸쓸하세요? 쓸쓸하십니까? 나 그런가 봐. 그래? 나 요새 그래서 괜히 학원 다니시고 요새 자꾸 뭔가 허전하고 인생에 회의가 들고 근데 또 그렇다고 승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조직에서 또 일은 있고 일은 필요하잖아요. 있고, 어. 핵심 인재잖아요. 핵심 인재는 아니에요. 핵심 인재니까 학원에서도 핵심 인재가 되실 겁니다. 핵심 깔때기. 그래서 주관적 경력 정체는 그러한 부분이면 그 경력 정체에 대한 멘토를 선정해줘서 이 경력 정체 인력에 대해서 멘토를 선정해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무에 매너리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 주거나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향. 그래서
도전감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책임감을 더 부여시켜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욕을 끌어주는 방법. 그리고 뭐 또 그 새로운 직무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힘들다 하면 이제 순환보직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보직으로 보내서 다른 일을 해보게 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의 본인의 적성이 맞는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주관적 경력 정책 해결 방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 관련해서 어제 이제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법 과목인데 법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평가나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저성과자로 평가가 돼가지고 그 자체로 뭐 몇 회 이상 이제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해고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어떤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을 마련을 해줬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고 아니면 교육 훈련을 다시 시켜주고 이런 노력들을 기업이 했느냐. 그러지 않고도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이제 라고 하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가 1심 판결이었다. 1심 판결. 네,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따라 저성과자가 아니죠. 본인의 이 직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에 맞지 않는 데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직무관리에서 얘기했던 거 이제 늪에 빠져버리는. 예. 그래서 제가 보기도 사람의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이 농사님 같은 빼고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빼고 외에는 별로 발견할 수가 다 없어요. 광고만 해요. 예, 직장 생활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학원 관계자 여러분. 자, 예. 일단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제가 하도 길어질 것 같아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유형에 따른 대책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다시 설명을 좀 이쪽은 좀 드릴게요. 유형에 대한 예. 대책 전문가십니까? 인사 담당자이시.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이긴 한데, 자 보면은 이제 원인과 유형에 따라서 방법이 이제 다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원인이 능력이 모자라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훈련을 안 시켜줬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되는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 경력정체의 유형은 사실은 부적절한 기술과 능력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경력정체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뽑을 때 이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 않은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인사 고과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본다든지, 그리고 개인들한테 잘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교육훈련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했으면 사람들한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 이런 경력 정체가 생기더라. 그러면은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해서 욕구가 낮아서 이제 경력 정체가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성장 욕구 자체가 낮거나 아니면은 안정과 자주성의 어떤 경력 진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대적인 경우인데 너무 안전지향적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공무원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너무 자주성이 뛰어나서 지 맘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경력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성과나 태도에서 하락이 없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계속 일하게 하면서 그거에 맞게 보상을 해주면 된다. 그냥 그렇게 가자. 이제 이런 거죠. 아니면 경력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향후에 네가 어떤 길로 한번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재적으로 동기를 보유하는 직무가 결여돼서 이런 경력 정체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인은 주로 기술 다양성이 떨어진다든지 자주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고객 관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직무가 자기한테 없다든지, 이제 이런 직무상의 문제로 경력 정체가 생길 때는 이제 직무 설계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직무 충실화라든지 직무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이 너무 많아서 경력 정체가 생긴다. 스트레스, 과중한 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역할이 모호해지고 역할이 과중해지고 이제 반대의 경우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성에서 이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직무로 준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운영을 해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경력 정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받고 회사를 다녀야 되는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떤 만족감을 못 느끼면서 근다고 또 딴 데 가긴 또 뭐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애들 커나가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분들 많아요. 특히 지금 이현 노무사님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 해선 장학금이 없으면 해선 장학금, 우리 며느리 장학금. 예. 자, 이런 거의 원인은 이제 보상이 개론된 거니까 이제 보수가 낮다라든지 아니면 승진이 안 돼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승진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보상 체계가 불공정해서 이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상 체계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공정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 아니면 더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쟤네랑 똑같이 받아? 이런 불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제도 그리고 부가급부에 대한 계획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진 제도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고과 시스템도 한번 개선을 검토해봐야 되고 이래저래 해도 이 사람은 보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그러면 야 돈 많이 주는 대로 가 이 새끼야 이제 이렇게 내쫓아도 되겠다. 그 다음에 좀 복합적인 문제긴 한데 기업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비전이 안 보여서 경력 정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경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전략이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기업 상황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스텝진이 많아요. 예전에 왜 LG 쪽에서 이제 뭐 구조조정 한다고 하면서 스텝 인력들을 과감하게 다 영업직으로 돌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뭔가 기업이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뭔가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오래된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 대가리가 막 커지는 그런 기형적인 어떤 기업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이제 스텝 부서의 힘이 강해지고 영업 부서를 되게 천대하고 네. 그러면서 사업은 커지지 않고 관리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우리 회사가 뭔가 살아 움직이는 회사 같지 않다라고 이제 느낀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유망한 종업원들한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해줘야 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자원. 이건 이제 보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런 사람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한번 새로운 걸 해봐라. 아니면은 뭐 사내벤처를 운영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낙후된 종업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스텝진이 많아지고 근데 이런 그 대가리가 커지는 스텝진이 많아지는 회사들의 공통점이요. 대부분의 이 인력 풀을 보면 연령대로 보면 역삼각형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요. 이런 분들은 머리가 커지고 그쵸.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일부러라도 좀 회사 입장에서 내보낼 필요가 좀 있죠. 참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해고 지상주의자는 아닌데. 해고 전문 노무사.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낙후 종업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분들을 내보내는 것이 이제 어떤 기업 정체로 인한 개인들의 경력 정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체로 유형별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별 긴데 이거 다 답안 쓸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저는 안 가르칩니다. 간단히 심플. 여기에서 뭐 두 문자 뭐 캐신 거 없어요? 맞아요. 저희 뭐 경력의 유형 이런 거를 답안지에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알고 있으면 쓰면 좋겠죠. 어쨌든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이현 노무사님 되게 힘들게 설명했는데 갑자기 김 빠지는. 네. 자, 갈 길을 어쨌든 봅니다. 이거 중요한가요? 경력 정체에서 이제 유형별로 좀 하는 거는 몇 개는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경력의 원인에 따른 이 경력의 이제 원인과 원인에 따라서 유형과 관리 방안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생각하시고 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쵸. 이런 부분들 누구나 다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생각나시는 거 한 3-4개 정도 쓰시면 돼요. 크게 보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 문제냐, 아니면 개인의 능력 문제냐, 아니면은 보상의 문제냐. 직무의 문제냐, 네. 돈의 문제냐, 아니면 기업의 어떤 성장의 문제냐. 그렇게 나눠서 이제 목차 잡고 쓰시면 그쵸. 예 그렇게 보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경력 개발의 전개 방향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경력 개발의 전개 방향. 첫 번째로 그런 경력 개발에 대한 이 인식상의 문제점을 일단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이 경력 목표를 설정할 때 비현실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경력 개발을 해준다 하면은 항상 목표는 원대하게, 네. 꿈은 크게, 야망을 갖고 설계를 하지만 본인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의 문제. 그래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고민 없이 나는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이 세계 최고는 기회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경력 개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현실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두 번째로는 이 승진에서 이 승진 경로나 이런 걸 설계할 때 이 직무 수행 능력의 상승 이런 경력 개발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력 개발이 됐다 그러면은 승진이다 이 조직에서 직급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는 거죠.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승진과 연계시켜서 항상 그리고 이 경력 개발 기회 탈락되면 승진 탈락된 거 아니냐 하고 경력 개발에서 교육훈련 받고 하면은 승진 돼야 하는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연관시키는 거 그런 거. 세 번째는 이제 이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경력 계획이 다른 인사부서나 경력 전문가에 대한 책임이다. 내가 아니라 이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커리어 끊임없이 패스를 만들어내고 본인이 짜는 게 아니라 그쵸. 회사에서 커리어 패스를 짜주고 너희들이 해줬는데 왜 니네들 안 하고 있냐.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플러스 왜곡. 이제 그런 거죠. 설명해 주셔야죠. 본인의 이 오류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또 켈리 나와야 되나? 또 한 번 나와야 되나 이것도? 다시 등장. 죽었던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지난해 거 들으세요. 지난해 거. 지난해 거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내 경력 경로를 세워주고 나를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또 더 작게는 뭐 내가 이런 경력 경로를 세웠으면 이거에 대해서 회사 왜 나한테 투자를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돈 들이고 네가 어학 공부를 해야지. 네 어학비를 회사에서 다 대줘야 돼? 이제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는 왜 이런 프로그램 없을까? 다른 데는 있다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네 번째는 희망, 직무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잖아요. 그러면 네. 한쪽으로 다 가고 싶어요. 누구든지 다 빛나고 화려한 데 네. 가고 싶어요. 기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략기획. 전략계 멋있잖아요. 그거 말만 그래요. 얼마나 개작업인데. 그런 거 다 하고 싶지. 뭐 이런 이 조직의 이 보조 기능들을 하는 뭐 자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자재과 막 이런 데 별로. 내가 엑셀에서 사라진 200만 원을 찾으려고 새벽 2시까지 200만 원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어디가 돈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좀 유행이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겠고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런 잘못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부서마다 이 서열을 생각하잖아요. 어느 부서가 1순위고. 그쵸. 부서별 서열이 있나요, 실제로? 서열이라고보다는 이제 네. 파워죠, 파워. 파워. 그래서 우리는 뭐 공무원들도 저기 네. 예를 들면 노동부 쪽 가면 막 밀렸다고 한직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기획재정부나 네. 이런 데 가면 승진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직급도 발령이 났을 때 그런 그쵸. 것처럼 조직에서도 이 부서 처부에 따라서 이 발령이 났을 때 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승진했다고 생각하시고 하고 그런 점이 있겠죠. 그쵸. 본인의 그 역량이나 맞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야. 그래서 인사 이쪽 관리하시는 분들도 조직에 있는 분들을 보면 공공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인사 맞아요. 직원들은 다 싫어한다고. 조직에서도 싫어하고 종업원들도 싫어하고 맞아요. 꼭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인사도 약간은 우리가 물론 인사관리 강의를 하지만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저는 회사에서 그동안 서름. 아니요. 저는 회사에서 사람들 저 되게 좋아해요. 왜요? 다 승진 시켜줘요? 아니요. 인사 업무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기존의 이 좋은 이미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사 아닌 척 행동하시는구나. 그쵸. 아직도 그 부서에 있는 것처럼. 그쵸. 항상 술자리 가면 내가 먼저 인사 욕을 하고. 네. 어. 그러면 아 쟤는 우리 편인가 보나. 그쵸. 인사 비판하면 맞습니다. 뭐 제가 그걸 고치려고 왔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욕해. 막 그래서 이제 민간인 사찰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쵸. 제가 몸통입니다. 아, 참 민간인 사찰에서 공인노무사 떴다는 거 아세요? 아, 예, 예. 네, 그래 공인노무사 개업하면 억대로 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플에 민간인 사찰에서? 아니 그 민간인 사찰에 공인노무사가 관여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분이 했던 게 내가 공인노무사 개업하면 널 평생 먹여 살리겠다. 난 억대로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리플에 공인노무사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리플에 야 공인노무사가 뭐야? 무슨 직업인데 억대로 벌어한다. 아, 서러워. 그래서 공인노무사를 홍보하고 계시는 이 불철주야, 이 감사합니다. 청와대 노사관계 노사정 파트에 계시는 이 홍보수석님 너무나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억대 수입을 보장한다는 네. 이 공인노무사를 저희가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 뛰는 거 아니야? 애들 막 다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일반인들이 이제 공인노무사에 대한 많이 알게 됐어요. 아, 네. 공인노무사가. 아, 진짜요? 근데 단점은 공인노무사가 그런 일 하나? 그러니까 도청하고 총무대행하나? 돈 공인노무사는 전달하고? 공인노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돈을 전달하고? 돈 전달하고 이런 직업이 아닙니다. 경쟁률 어쨌든 뛰면 안 그렇고요.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경력개발의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생각하시면 경력개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운영상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이 기업의 현실에서 여러 기능과 연계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부분에 모든 이 구조적인 계획이라든지 직무라든지 평가나 교육 훈련, 고과 이런 부분이 밀접하게 연관이 갖겨 있고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비를 해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게 별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 인사정보 시스템 이제 요 부분이 HRIS. 그쵸. 요 부분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그 인사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 갖춰지면은 사실 요 부분은 좀 문제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육 개발을 열심히 시켜놨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교육 개발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내재적으로 왜 아니 없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은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있어요. 실제로는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인사 고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문 이 제도에 각각이 따로따로 놀다 보면 네. 그러니까 교육 따로 뭐 평가 따로 뭐 평가랑 보상하고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놀면 회사가 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이거는 단지 요 교육 훈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각각의 제도에 마찬가지로 좀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성과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연한 인재 이동을 유능한 인재 이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핵심 인재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것들은 상사들은 싫어하죠. 그렇죠. 이현우 농사님도 갈 때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저기 3년 동안 6번을 지금 옮겨서 네트워크 경력 경로를 3년 동안 이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방출 전문 인력. 여기 좀 적응할 만하면 얘 빨리 보내라. 이 뿌리 박기 전에 빼내야 한다. 어디서 3개월 있다가 쫓겨났다니까. 그리고 이 경력 개발하면 바로 또 조직에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나타나냐 이 압박하죠. 그렇게 되면 육성보다는 일단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인사 제도와의 이 적합성, 정합성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조직에서는. 그래서 조직의 전략을 세우고 전략에 따라서 이 경력 개발도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 뭐 경력 개발은 또 이렇게 따로 하고 뭐 보상이나 평가는 이 연공 중심으로 하고 경력 개발은 뭐 역량 중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보상이나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력 개발은 따로 아무 상관없이 뭐 다른 기준으로 한다 하면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그렇죠. 있겠죠. 아까도 이제 반영을 해야 말씀드린 하는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그 인사의 모든 제도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개판이 되고요. 반대로 그 인사의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전략에 따라서 인사 제도 각각이 하나의 일관성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한 철학이 무엇냐. 그러면 그 철학에 맞춰서 확보에서도 그게 관철이 돼야 되고 개발에서도 관철이 돼야 되고 평가에서도 관철이 돼야 되고 직무관리에서도 관철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관철되는 그 일관된 철학이 맞물려질 때 이 제도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교육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게 평가 따로 보상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된다. 여기서 결과가 경쪽 나올 깔때기 수 하나 없다. 꽂자면 예. HR 시스템과 전반적인 조직 구조와의 관계성도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이 네. 인적 자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조를 네. 또 설계하는 측면에서 네, 그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크게.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그렇다고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그래서 경력개발제도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종업원의 이 시장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서 고용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경력개발을 운영하면은 이 조직적인 측면,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종업원 측면,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공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그걸로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좀 그 시장 말투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좀 날 말투 아니면 좀 천박한 말투로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경력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경력 개발의 어떤 지향점, 내가 경력 개발을 잘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지금 요 능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도 활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시장 가치가 있겠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개발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다 했습니까? 예. 세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예. 두 번째 다 했잖아요. 세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최고 경영자의 당연한 적극적인 지지.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그쵸, 이거는. 항상.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종업원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은 실패로 정작 그 실제로 이제 경력 개발하는 종업원들 이런 분들이 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회사에서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물을 안 배워. 예. 그다음에 뭐, HR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이거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죠. 네. 예. 운영상의 문제점에서 아까 대안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몇 가지 좀 알아볼 게 있는데 다 이제 뭐 건너뛰고요.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케팅하고 연관시켜서 설명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3인공자 있죠? 예 있는데 삼인공제 그 부분 마케팅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너무 솔직히-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좀 억지스럽다라고 아, 좀 억지스럽다. 생각을 좀 저는 하는데 수업 시간에 제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교수님도 제끼세요. 저도 수업 시간에 제껴도 된다. 나 너무 교수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용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그쵸, 말라고 그쵸. 그 정도만 아시지 뭐 이런 오. 부분들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교수님과의 아니 저자분도 이렇게 제끼시는데 뭐 동급 갈등인가. 인정 불인정. 예 설명을. 네. 간단하게 그냥 혹시 또 듣고서 뭐 이거 뭔 소리야 뭐 이러면 또 당혹스러워 하시니까 네. 이제 간단히 개념 정도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보통 기업이 고객들을 상대할 때 외부 고객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기업 내부 관계에서도 이제 내부 고객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특히나 이제 스텝 조직에서는 이 현업 조직을 그 내부 고객으로 생각하고 이제 고객에게 뭔가 잘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런 서비스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기업 내부의 관계에서도 이 고객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 이 HRD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접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보통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건을 어디다 잘 팔면 이게 성공을 할 거냐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뭔가 우리의 미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미션에 따라서 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이 내외 환경을 분석해서 보통 아까 이제 이해선 노무사님 말씀하셨던 이 수합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얼마만큼 갈 건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타겟 시장을 이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지배자가 될 건지 아니면 니치 시장을 어디를 파고들 건지 이런 걸 정하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믹스를 선택한다는 거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4P, 4P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의 가격에 어떤 시장에 팔 거냐, 그리고 그걸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로모션을 할 거냐, 촉진할 거냐, 광고를 어떻게 때리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4P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선택해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된다.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인데, 그 HRD,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인적자원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미션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내외 환경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환경, 그리고 이 기업의 환경,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분석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 측면에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4P와 같은, 마케팅의 4P와 같은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인사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제 4P 중에 프로덕트,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HRD 쪽에서는 교육 훈련의 프로그램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훈련의 비용, 뭐 생산성 손실되는 비용, 이런 것들일 거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촉진하는 거는 인적자원 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거냐,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공부를 시킬 거냐, 어떤 교육 장비를 활용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포트폴리오 나오잖아요. 뭐 스타, 뭐 개, 네. 그다음에 캐스천, 뭐 캐시카우, 캐시카우. 이런 모형들이 나오는데 가장 재밌는 캐시카우를 스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에서 많이 그래요. 그 별을 바라보는 저 개새끼. 우리는 언제까지 이 괴롭힐 건가? 대박. 되게 냉정해. 네. 그래서 보통 그림 그릴 때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을 되게 기업에서 많이 써요. 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2x2 모형 매트릭스를 이제 여기서도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교육 훈련의 중요성과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중요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니면 실제 현실로 적용이 가능한 거냐,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면 두 가지 모두 높은 건 이제 뭐 슈퍼스타, 이거는 이제 홀드 전략을 쓴다는 거죠. 계속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둘 다 낮다 그러면은 이제 별똥별이라고 해서 이제 노스타, 손스타 아니고 노스타. 이제 이거는 제가 스타입니까? 이제 버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노스타 강사. 중요성은 높은데 그 적용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중요한 교육이긴 한데 실제 적용하긴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방황하는 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빌드 전략을 써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도는 낮은데 적용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북박이 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중요도는 낮지만 적용이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빨리빨리 수확하는 그런 하비스트 전략, 이제 그런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념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아 이런 그 구도로 좀 얘기가 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성공적 운영 방안에서 아까 종업원의 적극적 참여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하고 엮여서 그냥 구체적 기법으로 그냥 이렇게 예시 정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뭔가요? 그렇게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네. 생각하시지 너무. 네네네. 네, 그냥
이영웅 농사님이 설명한 정도만 아셔도 훌륭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훌륭하신데요. 근데 난 좀 삐딱해서 이런 거 막 공부하시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면 자꾸 이제 막 상상을 막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느꼈던 서러움. 내가 강아지인가?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현우 노무사님 덕분에 애환을 달래주시는. 예,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오늘 저희들이 네. 이 진도를 안 맞추고 마음을 비웠더니 너무 비었다. 예, 너무 비었어. 그렇게 하는데 끝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멘트를 뭡니까? 준비한 게 아니라 약간 이슈적인 부분인데요. 네. 개발이나 이 개발 관리에서 그 문책이 제가 얼마 전에 본 이 제프리 페퍼 교수의 사람의 경쟁력이다. 이 책에 네. 보면은 요즘 이제 이슈 및 트렌드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업이 진정으로 중시할 거는 다름 아닌 조직 내 사람이고 사람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존속 가능한 경쟁 우위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경쟁 우위를 통한 핵심 인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핵심 인재 하면은 되게 그 기업에 뛰어난 뭐 1%의 사람, 그게 아니라 페퍼가 얘기한 것들은 일반적인 평범한 직원들, 평사원들의 이 창조적인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포텐셜, 이거를 키워주는 것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키워주는 방향으로 경력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슈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페퍼 교수가 최고의, 또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 개발의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개발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조직 쪽에서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조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일반 종업원에. 안 그래도 그래서 예상 문제 중에 또 꼽히고 있는 것들이 창의성 개발을 위한 조직구조 설계라는 예, 문제로 그런 것들이 이 많이 부분하고 연결되고요. 준비되고 인사관리에서도 이 부분이 이슈니까 네.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하기 싫다. 고민은 하면은- 노무사님이 하고 모범답안 나눠주시면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런 예, 건데 예, 그래서 이 책 읽기 싫으시면 네. 예, 모범답안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고민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즘 이슈예요. 모범 답안을 만들더라도 그만큼 또 자기 걸로 만들려면 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얻어지는 그 과일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 경력 개발에서 이런 게 이슈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크리에이티브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잠재적 창의성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은 다 충분히 평범한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이제 그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그 과제물하고 이제 발표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다시 이제 예전에 봤던 책들을 좀 다시 꺼내 봤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녹음했던 켈리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링겔만 효과도 나오고 나오죠? 거봐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내가 제프리 페퍼 교수가 쓴 책도 읽었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링겔만 얘기할 때 링겔만이 뭐야 이러면서 켈리는 또 누구야? 이러고. 요새 막 느끼는 게 그 예전에 봤던 것도 이제 용어 자체도 이제 막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생소할 정도로 이제 머리가 좀 깜빡깜빡해져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게 2차 준비하실 때는 특히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막 난 정말 바보 같아 막 이런 좌절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꼭 그리고 드리고 싶고요. 이슈적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이 강사님들이 다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떠넘기기. 아니 강사님들한테 아, 그 다른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이 그런 이슈적인 부분은 짚어줘야 하는 게 강사의 또 왜 나를 봐? 의무죠. 아직 강의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고민은 마세요. 그리고 네. 그런 걸 해주시는 분들을 찾아서 수업을 들으면 되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습니다. 4달밖에 안 갑자기 남았지만. 제가 우리 학생에게 보낸 문자가 생각나네요. 열심히 합시다. 누나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요. 화이팅. 뭐 이런 거. 힘이 됐을까? 상처받았을까? 애들이 저한테 잘 자래요. 잠이나 자세요. 누나 잘 자요. 너무 잘하세요. 네, 오늘 뭐
이렇게 예. 마무리. 이슈나 트렌드를 하나 짚어드리고 기쁩니다. 네. 다음에 또 하루 책을 하나씩 좀 집어주세요. 네, 한 책을 또 하나씩. 제가 이제 지금 책을 읽기 있어요. 책을 좀 읽어야 지적인 남자.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문구 하나씩 좀 읽어줄까? 네, 그래서 근데 막 문구가 고도원의 막 책을 별을 좀- 쳐다보는 게 이런 거 그런 그 거야. 좋은 문구였습니다 오늘. 괜찮은데요? 시원한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늦은 밤에 저희가 이제 주말에 녹음을 했어요. 주말이나 일요일 날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녹음을 못하고 지금 평일에 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좀 지금 다들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네. 다시 만나서 교육 훈련에 대한 부분 녹음을 진행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귀여운 멘트. 마무리를 귀엽게. 인사를 잘하자 저번에 그 녹음 됐잖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다 올라간 거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 좋은 이혜선 노무사님이 저요? 네. 귀여운 목소리. 아까 했잖아요. 인사를 잘하자. 그거 괜찮더라고. 네, 아까. 인사를 잘하자 청취자 여러분 오빠들 잘 자요 뭐 이런 거. 나 그거 못해요. 인사를 잘하자. 뭐 아까 그거.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편집해서 해주세요. 저 빨리 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씩 다 할까? 네, 그럼 우리 귀여운 걸로 한 명씩 다 돌아오면 돼요. 해가지고 인기 투표해서 인기 투표. 그걸로 쭉 가는 거야. 근데 인기 투표하면 다 안 해. 끝까지 안 듣나 봐. 안 돼요, 이거. 아니 안 이거 들. 편집. 아니, 편집이에요. 사람들 어쨌든- 자체 편집. 아니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누구 해보자. 걸로 투표 한번 해보자고. 해봅시다. 투표 자, 한번. 1번. 참가번호 1번 이현우 노무사입니다. 인사를 잘하자. 다시. 귀여운 거라면서요. 귀여운 거라면서요. 인사를 잘하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대박, 진짜. 2번 노성국 2번 노무사. 노성국 노무사. 입니다. 귀여운 목소리가 안 나잖아. 인사를 잘하자. 여러분 화이팅. 너 너무 소극적이다. 맞아. 아니 이게 수줍은 감성을 지닌 노무사. 인사를 잘하자. 수줍은 감성. 나 진짜 이런 거 되게 자 3번 못하는데. 3번. 나 진짜 이런 거 제일 못하는데. 저기 하나 더 얘기할 게 네,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들이 노무사님 관심 되게 많아요. 진짜요? 예. 그럼 얼굴은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이혜선 노무사님 예뻐요? 자. 오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예, 뭐라- 예뻐요. 학원 홈페이지 참고하면 했더니 홈페이지 보더니 그건 사진빨이죠. 그거 효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녹음하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편집해주세요. 자 잘못하는데. 3번. 한번. 진짜 어떡해. 저희들 안 보고 있습니다. 이걸 돌아가시겠습니다. 어떡해,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 꼭 해야 돼요, 근데? 예. 그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떨어져 나갈 지금 녹음도 빨리 끝내고 가서 네. 미안한데 이런 걸로라도 좀 보상 서비스. 받아보자고. 아까 했잖아요. 그 편집해도 그냥 붙여넣으면 안 되나, 진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리 안티 맞는다니까. 이렇게. 진짜 나 못해, 안 해!